갈팡질팡하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외신까지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방비 씀씀이 때문에 자린고비라 불리는 불가리아는 보물상이나 박물관에 있을 법한 미그 21을 현재까지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십수년 전부터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09년과 2013년 전투기 도입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노후화 판정을 받은 미그 21은 구동 자체가 위태위태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대수는 겨우 4대뿐입니다. 그리고 곧 도입한다던 중고 F-16 역시 인수는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를 비판했던 불가리아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모델명까지 꼭 집어 FA-50을 당장 도입하라고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이 불가리아 정부에 FA-50을 추천하는 이유와 실제 선정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끌어오던 불가리아 전투기 도입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신형 전투기가 아닌 중고 F-16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당시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형도 아닌 구형 F-16은 무려 50년 이상 현역으로 활동한 노력 중의 노력이며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도 이해되는 것이 F-16 계열은 지금까지 기록된 5천여 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가 말해주듯 세계 시장 70%를 잠식한 신뢰성 높은 기체입니다. 또한 4세대기라는 낮은 평판과 달리 실제론 상당수의 국가에서 최상위 전술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F-16을 로우급으로 굴리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불가리아처럼 자국의 최상위 전술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처음의 결정대로 꾸준히 F-16 도입을 추진했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욕을 먹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에 이어 2013년 그리고 현재까지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불가리아가 점찍은 기종은 포르투갈이 만든 3세대 F-16 9대 정도였는데 돌연 2017년부터는 갑자기 스웨덴 사부에 그리펜을 도입한다며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펜 도입건을 발표까지 해놓고 한참의 시간을 끌더니 의회 승인이 안 났다는 핑계로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더니 이번엔 러시아 측과 협의해 미그 29와 수호이 25를 개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신기종 도입보다는 익숙한 미그 29를 개량하는 것이 도입 비용과 인력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 것인데요. F-16보다 퇴물로 취급받는 80년대 기체를 개량한다는 계획에 많은 불가리아 국민이 실망했고 결국 이마저도 여론의 반대와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어 사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결국 불가리아 공군은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록히드 마틴은 이 중 8대를 5억 1200만 달러 한화 7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이 많은 화제와 논란이 됐던 이유는 통상적인 F-16V의 절반도 안 되는 초염가 계약이었기 때문인데요. 계약 사항에 엔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납기 전에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치장용 F-16 2대를 무상 제공하는 등 많은 특별 대우를 해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2022년 추가로 F-16V 8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계약된 내용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APG-83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와 레이시온의 신형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불가리아가 특혜를 받았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슈 때부터 현재까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F-16V가 가장 급히 필요한 나라 대만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된 상태로 2026년에나 납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대만이 1월쯤인데 염가로 계약한 불가리아는 언제쯤 F-16V를 받아볼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F-16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역할을 할 3차 전투기 조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외신이 제안하고 추천한 FA-50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FA-50은 2017년 2차 도입 사업 때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당시엔 무기 옵션부터 인지도, 신뢰성까지 많은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장점으로 신형기체란 점만 부각되어 시장에서도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FA-50PL-48대를 계약하면서 불가리아는 물론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한 상태였는데요. 취소한 이유는 납기 지연 이슈 외에도 도입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의 세부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당시 F-16V 블록 70의 도입 가격은 통상 1,200억 원 선으로 대당 가격 600억 원 수준인 FA-50의 2배였습니다. 여기에 저평가되었던 FA-50의 성능과 안전성까지 어필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물론 불가리아의 여론까지 뒤바뀌게 된 것인데요. 사실 F-16과 FA-50은 체급 자체가 다른 전투기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처한 상황에선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의 한결같은 평가인데요. 미그-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F-16V 블록 70의 도착 지연으로 항공전력에 구멍이 뚫린 불가리아의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FA-50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FA-50은 이미 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수많은 국제훈련과 실제 전투 상황에 참여했습니다. 고급 항공전자공학 및 다기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모두에서 탁월합니다. 나토 군대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불가리아 군대에 완벽하게 적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역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할 때 특히 매력적이며 이 지역은 높은 준비 태세와 적응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는 많지만 FA-50만큼 경제성과 최첨단 기술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FA-50의 낮은 운영 비용은 불가리아는 국방 예산을 고갈시키지 않고 공군을 현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제성은 낮은 코스트의 고성능이라는 FA-50의 가격 대비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언론이 FA-50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는 불가리아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의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침략 야욕에 맞서는 동유럽 국가들에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FA-50과 같은 저비용 대안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FA-50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이제는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요 무기 제조업체로서 한국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에 FA-50을 도입한다면 이는 양국의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전략적 제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로서는 이번 계약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첨단 국방 기술을 받아들일 좋은 기회일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 등 서방 강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벗어난 외교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A-50이 불가리아의 전투기 획득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투에서 입증된 성능, 비용, 효율성 및 상호 운용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FA-50은 여전히 강력한 서방 및 러시아 전투기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임시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불가리아에 최근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그리펜과 미라주 2000에 대한 추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다자 간의 경쟁 상황에서 불가리아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전통적인 강대국에 도전하고 능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 불가리아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망을 단절시키고 프로젝트를 기밀로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가리아 정부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됐다는 증거라 예측하는 외신도 존재하는데요. 최근엔 FA-50이 F-16V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꾸는 임시 용도의 전투기가 아닌 완벽한 대체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의 전체적인 성능이 F-16V의 수준은 아니지만
국방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는 미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산 전투기가 강대국을 꺾는다는 것은 세계 방위 역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단지 전투기를 파는 것을 넘어 한국이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